여러분, 어느덧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겨울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하지만 춥다고 집에만 있을 수는 없죠. 겨울은 다른 계절과 달리 눈 덮인 풍경, 순백의 숲, 얼음으로 뒤덮인 폭포같이 1년에 딱 몇 달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동화 같은 순백의 숲부터 눈 덮인 들판 사이를 달리는 설국열차까지 겨울에 꼭 가봐야 할 숨은 보석 같은 명소 5곳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신 김에 둘러볼 수 있는 근처 관광지부터 몸 녹이기 좋은 실내 카페까지 풀코스로 알려드릴 예정이니 황금 우체통과 함께 환상적인 겨울 여행을 떠나보세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런 알찬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일상을 위한 생생한 정보들을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6년간 수많은 시니어분들의 여행을 도와드린 가이드 유진수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환상적인 겨울 풍경 만나러 떠나보시죠. 첫 번째 장소는 동화 속 설국을 만나는 곳,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북유럽 겨울 풍경 보시면서 우리나라에도 저런 데 있으면 좋겠다 하고 부러워하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굳이 비행기 타고 10몇 시간 날아가실 필요 없습니다. 강원도 인제에 가시면 북유럽 못지않은 순백의 자작나무 숲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곳은 소복이 쌓인 눈과 하얀 자작나무가 만나서 온 세상이 새하얗게 빛나는 곳입니다. 마치 동화책 속 한 장면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숲 곳곳에는 자작나무로 엮은 인디언 집도 숨어 있어서 더욱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설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탁신관의 자작나무 산책로보다 훨씬 넓고 광활해서 정말 말 그대로의 설국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친구들과 함께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 산길을 오를 수 있을까? 하고 많이 걱정했지만 막상 가보니 경사가 그렇게 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쉬엄쉬엄 올라가시면 됩니다. 조금 힘들게 오르다가도 숲이 펼쳐지는 순간 정말 큰 보상감을 맛보실 거라 확신합니다. 나무와 땅하늘이 모두 하얗게 빛나서 사진이 안 예쁠 수가 없거든요. 인증샷도 많이 남기고 오세요.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아이젠만 준비하시면 초보자도 충분히 다녀올 수 있다는 겁니다. 눈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장관인 곳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아이젠 하나 구매해서 신발 밑창에 끼우고 가시면 걱정 없습니다. 특히 경사가 험하지 않기 때문에 초보자도 충분히 다녀올 만한 겨울 트레킹 코스로 인기입니다. 아직도 인제를 안 다녀오셨다면 이번 겨울에는 꼭 한번 다녀오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방문하실 때는 오전 9시쯤 도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몰리기 전에 여유롭게 사진도 찍으시고 숲의 고요함도 느끼실 수 있거든요. 트레킹 코스는 왕복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중간중간 쉬어가시는 벤치도 있으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다녀올 생각해 주세요. 자작나무 숲 트레킹을 마치시고 나면 몸이 좀 차가워지실 겁니다. 그럴 때는 바로 근처에 있는 필레 게르마늄 온천으로 가보세요. 설악산 자락에 내려앉은 눈 풍경을 감상하면서 따뜻한 온천욕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온천수에 피부에 좋은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도 촉촉해지시고요. 시설도 깨끗해서 시니어분들께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온천 다녀오신 다음에는 인제 소양강 둘레길 코스를 산책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강변길이 완만해서 부담 없이 걸으실 수 있거든요. 눈 덮인 강과 마을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몸을 녹일 수 있는 카페 한 곳을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신 김에 카페 하추리에 들러보세요. 산속 하추리 마을에 자리 잡은 아담한 카페인데요. 내부가 다락방 컨셉으로 꾸며져 있어서 정말 포근합니다. 작은 도서관도 마련되어 있어서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책을 읽으시다 보면 몸속까지 따뜻한 기운이 스며드실 겁니다.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은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763의 4번지 찍고 출발하세요. 다음 장소는 국민설경으로 불리는 무주덕유산 국립공원입니다. 여러분, 나는 다리가 불편해서 산은 못 올라간다 하고
미리 포기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덕유산을 준비했습니다. 여기는 등산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곤돌라를 타고 편하게 올라가시면 되거든요. 해발 1614m 높이에서 푸른 설산 절경을 한눈에 담으실 수 있습니다. 이곳의 설경이 특히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 바로 산고대 때문입니다. 산고대가 뭐냐고요? 나뭇가지에 눈이 달라붙어서 꽃 모양으로 어는 현상입니다. 능선 전체에 산고대와 눈꽃이 피어나면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능선 전체에 산고대와 눈꽃이 피어나는 이 환상적인 풍경 때문에 국민 눈꽃 산행지로 불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겨울에 덕유산 다녀오시면 곤돌라, 창밖부터 눈꽃이 넘쳐나서 올라가는 시간이 자체가 구경거리라고 말씀하세요. 특히 파란 하늘과 하얀 눈꽃이 맞아떨어지는 풍경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황홀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산고대를 제대로 보시려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눈이 온 뒤에 맑은 한파 날을 노리셔야 합니다. 날씨 예보를 잘 확인하시고 눈이 오고 난 다음 날 맑은 날에 가시면 최고의 풍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시면 향적봉 주변에서 설경을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정상까지 가시는 건 좀 힘드실 수 있으니까 중봉 주변에서만 천천히 둘러보셔도 충분합니다. 방한 장비만 잘 갖추시면 초보자도 무리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덕유산 중턱에는 스키장도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스키 타는 모습 구경하시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굳이 직접 타지 않으셔도 보기만 해도 활기찬 기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설경 구경을 마치시고 내려오시면 무주까지 가신 김에 머루 와인 동굴에 들러보세요. 무주 명물인 머루로 만든 와인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터널 내부의 와인 시음장과 전시장을 둘러보시면서 온몸을 녹이시기 딱 좋습니다. 특히 여기는 머루 와인을 푼 물에 조격 체험도 할 수 있어서 추운 겨울날 실내 관광지로 안성맞춤입니다. 시간 여유가 되시면 무주구 천동 계곡도 둘러보세요. 겨울에 무슨 계곡이야? 싶으실 수 있지만 이곳은 겨울에는 얼어붙은 소와 담, 그리고 기암이 어우러진 설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많은 분들이 곤돌라, 눈꽃 산행과 함께 하루 코스로 엮어서 다녀오시거든요. 계곡 따라 걷는 길이 평탄해서 산책하기에 부담이 없으니 가신 김에 다녀오세요. 여기서도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는 카페 하나 추천드릴게요. 나무와 그릇 카페인데요. 옛 가옥을 개조해서 시골 할머니 집 같은 분위기가 나는 카페입니다. 수제대 주차, 오미자차 같은 정감 있고 속까지 뜨끈해지는 음료들을 판매합니다. 내부에는 사장님이 직접 만들고 모은 나무 제품과 도자기가 전시되어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마시시면서 하루 동안 보신 눈꽃 풍경을 되새겨 보시면 정말 좋으실 겁니다. 덕유산 국립공원 가실 때는 전북 무주군 설천면 구천동일로 167 찍고 출발하세요. 세 번째 명소는 자연이 조각한 얼음성, 청송 얼음골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사랑하는 영화 겨울왕국을 보셨나요? 그런 얼음성의 장면을 실제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청송 얼음골로 가보세요. 62m 높이의 인공 폭포가 통째로 얼어붙어서 만들어진 국내 최대 규모의 빙벽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규모의 풍경이라 제가 겨울이면 강력 추천하는 곳입니다. 폭포수가 흐르는 모양 그대로 얼어붙어서 마치 누가 하나하나 조각한 것처럼 아름답습니다. 빙벽이 햇빛을 받으면 오묘한 푸른빛으로 빛나는데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영화 속 얼음성이 따로 없습니다. 빙벽이 가장 웅장한 시기는 1월에서 2월 사이입니다. 이때 가시면 거대한 고드름 군락까지 볼 수 있어서 더욱 장관이라 연말, 연초 필수 겨울 여행지로 꼽히는 곳이라 아직 한 번도 안 가보셨다면 이번 겨울에 꼭 가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다녀오시고 나서 사진으로만 보고 갔는데 실제로 보니까 사진보다 훨씬 스케일이 크더라고요. 절벽 전체가 얼음으로 뒤덮인 게 정말 장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빙벽 바로 앞에 카페 폭포라는 실내 카페가 있다는 겁니다. 추우신 분들은 따뜻한 실내에서 통창 너머로 빙벽을 느긋하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 유럽 어딘가에 와 있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따뜻한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앉아서 편하게 구경하실 수 있는 거죠.
특히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눈으로라도 마음껏 감상하실 수 있으니 너무 좋죠.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송 얼음골은 여름에도 찬 공기로 유명한 곳이라서 겨울 기온이 특히 낮습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한 장비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핫팩도 여러 개 챙기시고 목도리, 귀마개, 장갑 이런 거 빠짐없이 챙기세요. 그리고 얼음이 얼고 녹는 과정에서 안전 문제로 일부 구간이 차단되거나 통제될 수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미리 전화로 개방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차장에서 빙벽까지는 평지 산책로로 10분 정도 걸으시면 됩니다. 길이 평탄해서 걷기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바닥이 얼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끄럼 방지 신발이나 간단한 아이젠을 준비하시면 안전합니다. 얼음골 구경을 마치시고 나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솔샘 온천으로 가보세요. 소노벨 청송 안에 있는 온천 스파인데요. 노천탕과 실내탕이 있습니다. 야외 정원을 바라보면서 운치 있게 온천욕을 즐기실 수 있고요. 리조트 내에 있는 만큼 시설이 정말 깔끔합니다. 리조트 투숙객이 아니셔도 이용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얼음골에서 꽁꽁 얼었던 몸을 온천에서 녹이시면 정말 천국이 따로 없거든요.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 주황산 주방계곡과 대전사 일대도 둘러보세요. 주황산의 대표 계곡인데요. 얼음골과 함께 청송 겨울 여행 베스트 코스로 많이 소개됩니다. 기암 절벽과 얼어붙은 계류가 만드는 설경이 정말 인상적이거든요. 산책로가 잘 되어 있어서 편하게 걸을 수 있으니 추천드립니다. 청송 얼음골은 청송 얼음골 또는 청송 얼음골 수부정으로 검색하셔도 되고 경상북도 청송군 주황산면 팔각산로 228로 찍고 가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추천하는 설경 명소는 홋카이도 기차 여행이 부럽지 않은 제주 에코랜드입니다. 여러분, 제주도는 여름에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겨울 제주도야말로 정말 특별합니다. 특히 에코랜드는 겨울에 가셔야 제맛입니다. 1800년대 증기기관차를 본뜬 빨간 기차를 타고 곶자왈 숲과 호수, 풍차지대를 도는 테마파크입니다. 말하자면 설경 속 기차 여행을 제주에서 즐기는 거죠. 제주도에서 기차를 타고 눈 덮인 숲을 도는 경험이 정말 색다르고 낭만적인데요. 이곳은 기차를 타고 넓은 부지를 순환하면서 각기 다른 콘셉트의 정류장에서 내려서 잠깐씩 둘러보게 되는데요. 호수 데크, 풍차 목초지, 동백나무 숲, 크리스마스 빌리지 이런 다양한 테마로 꾸며져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이면 곶자왈 숲에 눈이 소복이 쌓여서 기차 창밖으로 홋카이도에 버금가는 설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풍차와 호수, 기차가 함께 나오는 사진이 정말 이국적이어서 인생 사진 찍기에도 딱 좋습니다. 아무래도 기차로 움직이는 곳이다 보니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 오래 걷기 힘드신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기차에 앉아서 편하게 이동하시면서 창밖으로 펼쳐지는 설경을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꼭 눈이 확실히 쌓인 날에 가세요. 눈이 없으면 오히려 좀 썰렁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제주도 날씨 예보를 잘 확인하시고 눈이 내린 직후나 오후에 날씨가 맑아지는 타이밍을 맞추시면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기차는 대략 40분에서 50분 간격으로 운행되니까 각 정류장에서 천천히 구경하시고 다음 기차 타시면 되니까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특히 레이크사이드 정류장에서는 호수 주변 산책로를 천천히 걸어보세요. 눈 쌓인 호수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에코랜드를 다 둘러보신 다음에는 근처 카멜리아 힐이나 다른 동백꽃 명소로 가보세요. 12월부터 2월까지가 동백이 피는 시기라서 붉은 동백, 초록 숲, 하얀 눈이 어우러진 겨울 풍경을 즐기실 수 있거든요. 에코랜드 곶자왈 산책 후에 동백정원이나 동백동산으로 이동하는 코스가 정말 인기입니다. 실내 관광도 하나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너리스라고 2025년 7월에 새로 문을 연 미디어 아트 전시관입니다. 900평 규모의 방대한 공간에서 17개 테마의 생생한 몰입형 전시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실내에서 몸도 녹이고 멋진 사진도 찍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요즘에는 나이를 불문하고 미디어 아트를 신기해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아직 제대로 된 미디어 아트를 못 보셨다면 이너리스 다녀와 보세요. 추운 일정을 마무리하실 때는 카페 세바에 들러보세요. 작은 골목길 속에 숨은 신비로운 분위기의 카페입니다. 내부를 각종 빈티지 소품으로 꾸며놓아서 마치 유럽 별장에 초대받은 느낌을 주는 곳인데요. 포근한 공간 속에서 창밖에 눈 쌓인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시면 하루 동안 쌓인 피로가 싹 풀리실 겁니다. 제주 에코랜드를 가실 때는 에코랜드 테마파크를 내비에 치고 가시면 되는데요. 더 정확한 주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번영로 1278에 169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설경 명소,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빠질 수 없는 한라산입니다. 여러분, 한라산이라고 하면 겁부터 드시는 분들 계시죠? 맞습니다. 백록담 정상까지 가시려면 왕복 10시간 이상 걸려서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정상까지 안 가셔도 되거든요. 영실에서 윗세오름까지만 가시는 코스가 있는데 이 코스는 초보자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코스입니다. 사실 폭설이 내린 뒤에 한라산은 정말 장관입니다. 눈꽃나무와 운해, 백록담 설경이 겹치면 그야말로 국내 설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요. 70대 초반이신 박종현님께서 작년에 다녀오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라산 설경을 보고 나니까 왜 사람들이 겨울 한라산 눈꽃 산행에 빠지는지 알겠더라고요. 운해와 눈꽃이 겹치는 날은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영실에서 윗세오름까지 가시면 백록담 화구벽과 고원 설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풍경이 정말 압권입니다. 구름 위에 선 것 같은 신선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왕복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천천히 쉬엄쉬엄 가시면 충분히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체력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1100고지 습지로 가보세요. 차량으로 쉽게 오를 수 있는 고원 습지입니다. 무장의 데크길에서 산고대와 눈꽃, 습지 설경을 보실 수 있어서 본격 등산이 힘드신 분들께 대한 코스로 정말 좋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라산은 날씨 변수가 정말 많습니다. 폭설, 강풍으로 갑자기 통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반드시 탐방 예약을 하셔야 하고요. 입산 시간과 통제 시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젠은 정말 필수입니다. 방한 장비도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산 위는 바람이 세서 체감온도가 훨씬 낮습니다. 핫팩도 여러 개 챙기시고 보온병에 따뜻한 차도 준비해 가시면 좋습니다. 간식도 초콜릿이나 견과류 같은 열량 높은 걸로 준비해 가셔서 중간중간 틈틈이 에너지를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출발은 새벽 6시쯤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일찍 올라가서 오전 중에 가장 맑은 하늘과 운해를 보실 수 있고요. 오후 2시 전에는 하산하실 수 있습니다. 한라산은 입산 통제 시간이 엄격하니까 시간 관리를 잘 하시면서 산행하셔야 합니다. 한라산 산행을 마치시고 내려오시면 성산 일출봉과 광치기 해변 일대로 가보세요. 겨울 제주 베스트 코스로 한라산 설경과 함께 가장 많이 가는 코스입니다. 바다와 오름, 용암 지형을 한 번에 보실 수 있어서 산과 바다를 모두 즐기는 하루 루트로 딱 좋습니다. 성산 일출봉으로 넘어가셨다면 카페 프리츠 제주 성산점에 들러보세요. 성산 일출봉과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뷰를 자랑하는 카페입니다. 넓은 내부로 편하게 쉬실 수 있고요. 플랫 화이트 커피가 특히 인기가 있습니다. 빵과 디저트 종류도 다양해서 간단하게 요기하기에도 좋습니다. 산행으로 지친 몸을 따뜻한 커피와 맛있는 빵으로 달래보세요. 한라산을 가실 때는 등산 코스에 따라 입구가 달라집니다. 성판악 코스 입구에서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비에 한라산 성판악 탐방 안내소를 찍으시고요. 관음사 코스로 가고 싶은 분들은 관음사 지구 탐방 지원센터를 찍고 출발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5곳의 설경 명소는 모두 추천해드렸는데요. 끝내기 전에 여러분께 겨울 여행 준비 팁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날씨 확인은 필수입니다. 특히 산악 지역은 날씨가 갑자기 변할 수 있으니까 출발 전날과 당일 아침에 꼭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폭설 예보가 있으면 과감하게 일정을 변경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예약은 미리미리 하세요. 특히 곤돌라나
케이블카는 주말에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평일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신 김에 들르실 수 있는 온천이나 리조트도 미리 예약하시면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동행과의 체력 차이를 고려하세요. 부부나 친구분들끼리 가실 때 한 분은 괜찮은데 다른 분은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쉬엄쉬엄 가시거나 힘드시면 중간에 카페에서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5곳의 겨울 명소 어떠셨나요?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 무주덕유산, 청송 얼음골, 제주 에코랜드, 그리고 한라산까지. 이 5곳은 많은 분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곳들로 엄선한 설경 명소인데요. 여러분도 올겨울 용기 내서 한 곳이라도 다녀오세요. 1년에 딱 2~3달만 볼 수 있는 눈꽃 풍경입니다. 이번 겨울을 놓치시면 내년까지 기다리셔야 하잖아요.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서 아름다운 설경을 직접 눈으로 담아보세요. 그 순간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올겨울 꼭 가보겠습니다 라고 다짐의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께도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녀오신 후에 후기도 꼭 남겨주세요. 어느 코스가 좋았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황금 우체통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알찬 여행 정보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여행 정보가 필요하신 친구나 가족분들께 카톡으로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나누면 행복이 2배가 됩니다. 자, 그럼 황금 우체통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위로를 전해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